어느 평화로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의 저택에는 단풍이 물들고 있었고 그 고즈넉함 속에 가족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죠. 미영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가 정갈했고 고요했어요. 그런 미영의 모습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렇게 꼼꼼하게 일해봤자 뭐하니? 아직도 손주 하나 없는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도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걸레질을 이어나갔어요. 결혼한 지 7년, 이제는 익숙해진 말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영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소연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비싼 한방 화장품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좋은 거 하나 들고 왔답니다. 소연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 했죠. 우리 소연이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어쩐 일이니? 그냥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형님, 안녕하세요. 소연은 미영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세 여인의 시선이 일제히 위층으로 향했어요. 아버님, 미영이 가장 먼저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 정상문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미영은 즉시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마에 식은땀. 미영의 전문적인 눈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119에 전화하세요. 빨리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과거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몸에 밴 듯 정확한 자세로 시아버지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채 문가에 서 있었고 소연은 서둘러 전화기를 꺼냈어요. 숨을 쉬고 계시지만 맥박이 불안정해요. 어서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미영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미영에게 조용한 지지자였으니까요.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미영의 진면목을 알아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미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0세 남성, 약 15분 전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병 병력이 있으시고 현재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 중이십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정상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함께 갈게요. 아버님, 약 목록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연아, 너랑 같이 갈 거야. 미영이는 집에서 기다려. 미영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소연은 살짝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미영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시아버지의 약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멀리서 소연이 의사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형님이 약을 드렸다고 하던데. 소연의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영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아버님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미영은 시어머니와 소연에게 다가가며 시아버지의 약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미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 출신이시라고요?
초기 대처가 아주 적절하셨습니다. 아마 그 덕분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위험하진 않으시죠? 현재는 안정되셨지만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관찰할 예정입니다. 미영은 묵묵히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의학적 용어들이 익숙했지만 그것이 시아버지에 관한 것이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앞 시어머니는 미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내가 아침에 약을 챙겨드렸다면서 제대로 했니?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항상 드시던 대로 드렸어요. 소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 아버님 약이 좀 복잡하시잖아요. 혹시 소연아, 미영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약은 제가 7년째 챙겨드리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의 단호한 태도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잠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게.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소연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소연은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미영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미영은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연의 권유로 집에 돌아갔고 소연도 자신의 가정이 있다며 돌아갔어요. 미영은 홀로 중환자실 밖에서 시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밝은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미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방금 들어가 봤는데 아직 의식은 없으시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소연은 미영 옆에 앉았어요. 마치 친밀한 자매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사실 어젯밤에 무당을 한번 만나보셨대요.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무당요? 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분이에요. 우리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형님 방향에서요. 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당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소연 씨, 아버님은 의사셨어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질병이시죠. 무당이 무슨. 형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요. 큰 굿을 한번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소연의 말에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의 미신적 성향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부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집에 가서 쉬어라. 이제 내가 볼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집을 부리지 마. 소연이 말로는 내가 밤새 여기 있었다며? 그러다 너마저 쓰러지면 어쩌려고. 시어머니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도 있었어요. 미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잠시 눈을 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리 차원에서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미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게 뭔데? 내가 글씨를 잘 못 읽잖니. 그냥 병원비 관련 서류예요. 제가 다 알아볼 테니 걱정 마세요. 소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에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어머님, 소연 씨. 두 사람은 놀란 듯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형님, 벌써 오셨어요? 어머님이랑 병원비 이야기 중이었어요. 미영은 소연의 행동에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추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래, 그동안 소연이가 나랑 있을 거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다음 날 미영은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눈밑이 퀭했지만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중요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서니 의사가 차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상태가 어떠신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확실한 맥박이 느껴졌어요. 아버님, 저 미영이에요.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 미영이 속삭이듯 말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형님, 벌써 오셨네요. 밤새 잘 주무셨어요? 미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소연 씨는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에요? 오늘 무당이 오신대요. 어머님이 집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먼저 와봤죠. 미영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무당이요? 그렇게 급하게요? 소연은 꽃병에 물을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어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버님 빨리 깨어나시게 해달라고 구슬하기로 하셨어요. 미영은 묵묵히 소연의 말을 들었어요. 의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테니 소연 씨는 어머님을 도와주세요. 소연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형님도 집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무당이 가족 모두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의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간호사분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미영은 간호사실에 들러 휴대폰 번호를 남겼어요. 시아버지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연락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마당에는 굿판이 차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무당은 천을 펼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한 눈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와라. 내 방에 있는 아버님 사진 좀 가져오너라. 미영이 방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무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미영이 사진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소연의 가방에서 서류가 살짝 보였어요. 어제 시어머니에게 도장받던 그 서류였습니다. 미영은 무심코 다가가 살펴보려 했지만 소연이 재빨리 가방을 닫았어요. 형님, 사진 가져오셨어요? 이제 곧 시작한대요. 굿은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무당의 요란한 춤과 주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무당이 자꾸 미영을 향해 고개를 젓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이 집에 애군이 있어요. 특히 저쪽에서 오는 기운이 좋지 않아요. 무당의 손가락이 미영을 향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은 흐려졌지만 미영을 향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미영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굿이 끝나갈 무렵 소연이 무당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영이 그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1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소연 씨, 이렇게 많은 돈을. 소연은 미영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형님,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써야죠. 어머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어머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라 아버님 카드로 했어요. 어머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의식 없는 시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미영은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오늘은 집에 있어라. 내가 병원에 갈 테니. 하지만 어머님,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도 아버님은 깨어나지 않았잖니. 이번엔 내가 가볼게. 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담긴 비난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연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미영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문득 소연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심코 다가가던 미영의 눈에 가방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미영은 그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유언 준비 완료. 이대로 가면 장학 가능.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언이라니, 장학이라니. 미영은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소연의 휴대폰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언 준비라니, 장학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미영은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소연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당굿, 시어머니가 도장 찍은 서류, 시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한 거액의 지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했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소연을 의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는 시어머니와 소연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영이 다가가자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너 왜 왔니?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돼서요.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가 답했어요. 여전히 의식은 없으시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소연은 미영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오늘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미영의 말은 흐려졌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피곤하니 집에 가자. 의사 선생님께서 연락 주시기로 하셨어. 어머님, 제가 오늘 밤 병간호하겠습니다.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소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도 형님과 함께 있을게요. 미영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미영과 소연은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남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졸기 시작하자 미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소연 씨, 피곤하면 집에 가도 돼요. 제가 있을게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도 걱정돼서 못 가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 혹시 어머님이 서명하신 서류가 뭐였나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그냥 병원비 관련 서류였어요. 왜 물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대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소연이 결국 잠들었어요. 미영은 조용히 일어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미영은 시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미영은 조용히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미영이에요. 빨리 나와주세요. 집에 이상한 일이 많아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년간 시어머니의 냉대를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미영을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미영아. 미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무의식 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착한 아이야. 시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에 미영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미영은 한 노인 환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환자가 바로 시아버지였죠. 중한 폐렴으로 입원했던 시아버지는 미영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동했었어요. 퇴원하시는 날, 시아버지는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을 때 시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이런 아이라면 우리 집을 지킬 수 있겠다. 처음에는 단순한 중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수를 만나고 진심 어린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늘 미영의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도 조용히 미영을 지켜주셨어요. 미영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조심해라. 미영은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소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미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님 상태를 좀 보려고요. 소연은 미영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의식 중에 몇 마디 하셨어요. 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소연은 안도한 듯 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미영과 소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소연이 미영의 팔을 잡았어요.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형님이랑 같이 살면서 운이 안 좋아지셨대요. 다들 그래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소연 씨, 미신 같은 말은 미신이 아니에요, 형님. 현실이에요. 아버님도 형님이 오신 후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소연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심해라. 무슨 의미였을까요? 미영은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지키느라 온몸이 피로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 이제 무당이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빨리 깨어나시려면 이번 주 내로 해야 한대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이미 1,000만 원이나 썼는데 더 큰 굿이라니? 어머님, 이번엔 3,0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한대요. 제가 좀 깎아서 2,500만 원으로 맞췄어요. 미영은 숨을 멈췄어요. 2,500만 원이라니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소연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어요.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살면서 운이 안 좋아지셨대요. 다들 그래요. 아버님도 형님 때문에 병이 악화되셨다고.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니.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어머님, 소연 씨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앞에 놓인 서류를 치웠어요. 형님, 벌써 오셨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밤새 큰 변화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안정적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미영아,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방에 가서 좀 쉬어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가는 길에 무심코 소연이 치운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에 들어온 미영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소연의 문자 메시지, 위임장, 그리고 과도한 구판 비용.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어요. 특히 유언 준비 완료라는 문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충동적으로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무언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랜 시간 닫혀 있었던 탓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미영은 시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소연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공증된 유언장이 나왔어요. 내용을 훑어보니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두 아들과 시어머니에게 고르게 분배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유언장 끝에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남기는 말, 내가 이 집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감사하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소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유언장을 제자리에 넣었어요. 아, 그냥. 아버님 약 처방전을 찾고 있었어요. 소연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습니다. 처방전은 병원에 있잖아요. 여긴 아버님 개인 공간인데. 미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실례했네요. 소연은 미영을 지나쳐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언장이 있던 서랍을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이제 굿판 준비해야 해요. 내일 큰 굿을 하기로 했거든요. 미영은 놀랐어요. 내일이요? 그렇게 갑자기요? 네, 무당이 말하길 시간이 없대요. 아버님 상태가 위급하시니. 미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태가 안정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굿을 서두르는 걸까요? 더구나
2,500만 원이나 들이면서 그날 오후 집 마당에는 굽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천들이 펼쳐지고 재물들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는 분주히 무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소연은 모든 것을 감독하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무당이 그녀를 보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분이 첫째 며느님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당은 미영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저 방향에서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요. 집안에 애군이 모여 있어.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런 비과학적인 말들이 가족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자 구파는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무당은 북을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소연은 시어머니 옆에서 계속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미영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소연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살면서 운이 안 좋아지셨대요. 다들 그래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영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는 항상 어딘가 모자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일이 잘 안 풀려.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미영입니다. 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 의식이 돌아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미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영은 시어머니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상태가 좋아지고 계시대요. 의식이 곧 돌아오실 수도 있대요.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기쁜 척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굿을 중단하면 더 큰 애군이 올 거예요. 끝까지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소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무당님 말씀이 맞아요. 굿을 끝내고 가시죠. 미영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굿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소연은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려 할까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 위임장, 그리고 유언 준비 완료라는 문자. 소연은 시아버지가 의식을 찾기 전에 뭔가를 마무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마당에 차려진 화려한 굿판, 현혹된 시어머니, 그리고 소연의 계략.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굿판으로 걸어갔어요. 요란한 북소리와 무당의 춤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영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무당은 미영을 보고 잠시 춤을 멈췄어요. 며느님 물러나세요. 지금은 신령님이 내려오시는 중이니.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영의 손이 제단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신입니까? 미영의 외침과 함께 제단이 통째로 뒤집어졌어요. 재물과 음식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붓과 징도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소연은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영아, 너 미쳤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 미쳤습니다.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무슨 짓이에요? 아버님을 위한 구판인데 정말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미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소연 씨를 위한 거?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의 휴대폰을 봤던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유언 준비 완료. 이대로 가면 장학 가능이라는 문자. 설명해 주실래요? 소연이 흠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무슨 소리니? 소연아, 이게 무슨 말이야? 소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세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제가 무슨 나쁜 일을 꾸밀 리가 있겠어요? 미영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도장 찍으신 위임장,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구판 비용을 아버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 모두 설명이 되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아버님 빨리 나으시라고. 미영은 소연의 말을 자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실래요? 아버님 상태가 호전되고 계신데 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당조차 상황을 살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소연은 당황했지만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마음을 품겠어요? 그냥 아버님 빨리 나으시라고. 그 순간 무당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이런 가족 문제에 끼어들기 그렇지만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모두의 시선이 무당에게 쏠렸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집 신보다 사람이 더 문제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무당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 물었어요. 무당님, 굿은요? 이렇게 가시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무당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은 침착하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소연 씨 가방에서 위임장을 확인해 보세요. 어머님이 도장 찍으신 서류가 뭔지.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병원비.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비라면 왜 제목이 위임장이었을까요? 어머님, 소연 씨 가방 좀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소연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그 순간 미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미영입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가족분들께서 오시면 좋겠어요. 미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영은 시어머니와 소연을 향해 말했어요. 아버님이 깨어나셨대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지만 소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마치 계획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굿을 맞어? 소연아, 무슨 소리니? 아버님이 깨어나셨는데 당장 가야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미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먼저 병원에 가요. 소연 씨는 뒷정리 좀 하고 오세요. 미영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시어머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영을 향해 물었어요. 미영아, 정말 소연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거니? 미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확실한 증거를 모두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이 의식을 찾으시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속은 건가?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민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아버님이 깨어나셨으니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가족들을 찾으세요. 특히 미영이를 계속 부르시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미영의 가슴은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릴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둘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을 뜨고 계신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미영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아, 왔구나.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간의 모든 상처와 오해가 이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 주위로 작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저 미영이에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미영아, 내가 여기 있어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미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미영아, 내 서재에 서류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의식을 되찾은 시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지만 그 너머로 어떤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미영은 소연을 주시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회복이 빠르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대화는 피하셔야 해요. 오늘은 짧게 인사만 나누시고 내일 더 이야기하세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소연은 불안한 듯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좋아지셨으니 이제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소연의 권유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좀 쉬어야겠다. 미영아, 너는 여기 있을래? 미영이 대답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내 곁에 있어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쉬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소연이 병실을 나서기 전 소연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형님, 저도 아버님이 걱정돼요. 조금 있다 다시 올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미영아, 내 서재에 가면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미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라니, 그것도 금고 비밀번호로.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금고에는 새 유언장이 있다. 2년 전에 작성한. 너만 알고 있어라. 미영은 시아버지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내가 이 집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년간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가 6개월 전부터 자꾸 재산 이야기를, 내 남편과 동생이 회사 문제로. 시아버지의 말이 끊겼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소연이가 유언장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그동안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의 회사 문제까지 얽혀 있다니. 미영은 사실 남편의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잘하지 않았고 미영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더 이야기해도.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말해야 해. 소연이가 서류를 조작했어. 내 남편 회사를 동생에게 넘기려고.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의 모든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당굿도 위임장도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올 거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연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형님 좀 대신할게요. 형님도 쉬셔야죠. 미영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빛으로 미영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어요. 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연 씨, 저는 좀 더 있다 갈게요. 아버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이제 볼게요. 형님은 이틀 동안 거의 안 주무셨잖아요.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소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라. 소연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미영을 스쳐 지나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미영은 자리에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의외로 온화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유언장을 바꾸려 한 것도, 위임장을 조작한 것도 다 알고 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소연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아버님을 위해서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렴. 내일 변호사가 올 거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미영은 천천히 시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친 듯 눈을 감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미영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7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어요. 미영은 창가에 앉아 병실을 지켰습니다.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의자에서 밤을 새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시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을 시아버지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의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왔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며느리 이미영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영 씨.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라고.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변호사에게까지 자신에 대해 말했다니 그만큼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태준 변호사, 와줘서 고맙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미영에게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 잠시 밖에 계시겠어요? 미영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아니, 미영이는 여기 있어야 해.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여기 태준 변호사가 왔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로? 유언장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영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어요. 여보, 갑자기 유언장은 왜? 소연이가 한 짓을 알게 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모두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소연 씨가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과 위임장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려 했다는 것까지요. 소연은 발걸음을 뒤로 물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서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렴.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서재에 있는 CCTV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다. 소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는 재훈이 사업이 위험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 가장 아끼던 며느리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은 정 선생님의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이전 유언장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산의 분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첫째 며느리 이미영에게 위탁합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활비와 필요한 지출을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단, 이 재산은 이미영 개인의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니.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소연은 말문이 막힌 채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 집을 지킨 진짜 수호자였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진실이다. 미영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저는 그저 가족이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미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다. 7년 동안 내게 한 모든 말과 행동, 용서할 수 있겠니?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어요. 소연아, 내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너도 이 가족의 일원이다. 내 남편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어요. 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손을 모두 잡았어요.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심 하나로 지켜낸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 미영의 심장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7년간의 인내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봄바람이 미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